안녕하세요. 제62회 간호사 국가시험 합격 파이널 모의고사 최종 모의고사 성인간호학을 맡은 최영미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어요. 마지막 최종 모의고사 오늘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자, 1번 문제. 키블러-로스의 죽음에 대한 심리적 적응 단계 중 우울 반응은, 자, 키블러-로스의 죽음 수용 단계 5단계 있었죠? 부정, 분노, 협상, 우울, 수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울은 어떤 거? 더 이상 병세를 부정하지 않고 극도로 상실감과 우울증이 나타나는 상태가 우리가 우울 단계죠?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1번. 아니야, 뭐가 잘못되었을 거야. 이건 뭐예요? 부정이죠. 자, 눈물을 흘리며 사랑하는 이들을 두고 가야 하다니 어떻게 해요? 이거는 우리 상실, 우울이죠. 자, 왜 하필이면 내가 죽어? 뭐예요? 분노죠. 내 재산을 내놓으면 몇 년 더 살게 해주실 거야. 뭐예요? 협상이죠. 자, 결혼해서 아이 낳고 너무 행복했어서 뭐예요? 이건 수용이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우울 반응의 적응 단계죠. 우울 반응 찾아야 되겠죠? 어디 있습니까? 2번이죠. 그래서 1번의 답은 2번입니다. 2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다음 결과는 어떤 상태를 나타내니까? 자, PaO2 65면 낮네요. pH 낮고요. PCO2 60이면 높고요. HCO3 중산산이 24면 노말이네요. 자, 그러면 pH가 낮다라는 거는 산증이죠. 그리고 PCO2가 높다는 것은 과소호흡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러면 호흡에 대한 산증 어디에 있습니까? 호흡성 산증 4번입니다. 자, 다음에 혈액 검사 결과를 의미하는 것은, 자, pH 7.25 낮네요. 그 다음에 HCO3 중탄산염 18이면 노말이죠? 아니네. 낮네요. 그쵸? 22에서 26이니까. 자, PaCO2 35면 어떻게 해요? 노말이네요. 자, 그 다음에 PaO2 90도 노말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pH가 낮고 그 다음에 중탄산염이 낮으면 어떤 거예요? 대사성 산증 바로 나와야 되죠. 자, 대사성 산증 여기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대사성 산증은 어디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당뇨병성 케톤 산증이죠. 그리고 그래서 보상성으로 쿠스말 호흡이 나온다는 거. 자, 이 환자를 그 대사성 산증을 교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거 투여해요? 소듐 비카보네이트 정맥 투여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4번 문제 들어갈게요. 구토, 위흡인으로 인하여 위산이 부족해 나타나는 산염기호 불경으로 옳은 것은, 자, 구토하고 이 흡인으로 해서 위산이 부족하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위산 부족 하면 바로 나와야 되죠? 뭐요? 나트륨성 대사성 알칼리증. 이거는 그냥 A 꼴 B 해가지고 점수 가져가시는 문제죠. 자, 그러면 대사성 알칼리증 어디 있습니까? 3번입니다. 자, 5번 문제 들어갈게요. 항암요법을 받은 폐암 환자가 오신구토 설사를 호소하고 식사는 거의 하지 않았다. 간호중재로 적절한 것은, 이건 항암요법 환자 오신구토 설사 호소하면 뭐예요? 우리가 식이요법 중재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죠. 그래서 간호중재로 적절한 거 찾아야 한대요. 자, 구토가 있을 때는 약을 잘 듣는 증거가 아니라 구토가 있을 때는 뭐야? 항구토제를 투여해서 구토를 조절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치료 전 식사를 하도록 한다. 이거는 모르면 물음표 하고 가세요. 자, 기호에 맞는 음식을 소량씩 자주 제공한다. 왜? 먹기 싫어하죠. 항암요법을 하고 나면 오신구토 설사가 있는데 잘 먹겠어요? 그래서 기호에 맞는 식품, 본인이 먹고자 하는 것들, 그리고 항암요법 하면 우리가 면역 능력이 떨어지고 힘들어하죠. 그래서 부드러운 음식,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기호에 맞는 음식을 소량씩 제공한다. 맞고, 고단백, 고지방이 함유된 음식을 제공한다. 자, 이거는 모르면 물음표 하고 가시고요. 자, 뜨거운 차를 마셔 위장관을 편안하게 한다. 자, 항암요법 하고 나면 뭐예요? 장의 모든 기능이 예민해진대. 뜨거운 차 마시면 어떻게 해요? 자극성 음식이기 때문에 안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치료 전 식사하도록 한다. 고단백 고지방식 함유된 음식을 섭취한다. 에서 틀린 것을 찾아야 되겠네요. 치료 전 식사를 하면 어떻게 돼요? 치료하면서 오신 구토가 나타나면 먹었던 거 다 토해내겠죠. 그래서 안 되겠죠. 자, 그러고 우리가 고단백 고지방식이 소화도 잘 안 되고 설사한다라는 것 보면 소화를 잘 못 시킨다는 거죠. 자, 그런데 고단백 고지방식이 되면 어떻게 해요? 더 설사가 유발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맞는 것은 뭐예요? 기호에 맞는 음식을 소량씩 섭취하려고 한다. 3번이 맞겠죠. 자, 여기서 한 번 더 항암요법 간호중재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항암요법 간호중재 첫 번째는 뭐예요? 출혈 예방이죠. 그래서 아스피린계의 약물 넌 SADs 이 중에서 아스피린계의 약물을 사용하를 금지하고 출혈 예방하기 위해서 전기면도기 사용하고 부드러운 칫솔 사용해야 되고 또 어떤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치간 칫솔 사용 금지하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열이나 오한, 코피, 검은 변이를 보실 때는 출혈 증상이 있다면 바로 보고하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감염 예방을 위해서 개인위생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임상검사에서 WBC나 절대 호중구수 관찰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오신구토 예방하기 위해서 항구토제 하고 음식 냄새 최소한 자극을 최소화하고 부드러운 음식, 그 다음에 본인이 기호에 맞는 음식을 소량씩 자주 제공하고 자극적인 거, 굶주, 구면, 그 다음에 자극적 음식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제거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고지방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설사를 더 유도하기 때문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것을 못 먹기 때문에 열량을 보충하기 위해서 고열량식이, 그 다음에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단백식이 제공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극적인 음식, 짜고 맵고 짜고 맵고 뜨겁고 차가운 음식들 제거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6번 문제 들어갈까요? 항암요법을 받은 백혈병 환자가 퇴원 교육을 잘 이해한 것은, 자, 백혈병 환자의 퇴원 교육으로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어떻게 해요? 출혈 예방한 거, 출혈 예방, 감염 예방, 그 다음에 오신구토 예방에 대한 것들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전기 면도기를 사용할 때요. 출혈 예방 이해 맞죠? 자, 치간 칫솔 사용하면 안 되죠? 자, 성관계는 피할게요. 성관계는 잘 모르겠으면 물음표하고 가세요. 자, 변비가 있으면 자약을 사용할게요. 변비가 있어서 자약 사용하면 뭐예요? 발살발수기도 금지죠? 왜? 출혈을 예방하기 위해서. 탈모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매일 머리를 감을게요. 자, 우리가 항암요법 하고 나면 뭐예요? 탈모가 계속 돼 있어. 어떻게 해요? 탈모에 대한 간호를 해야 되는데 머리 매일 감으면 머리가 더 많이 빠지겠죠? 자, 그래서 적정하게 머리를 감아야지 머리 감는 거는 매일 머리 감는 거는 아니죠. 자, 그러면 성관계는 피해야 될까요? 굳이 피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임신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은 항암요법 하기 전에 정자나 난자를 6개월 전에 냉동 보관해야 되겠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답은 1번 전기면도기를 사용할게요가 맞습니다. 자, 7번 들어갈게요. 항암요법을 시행하는 중인 백혈병 환자 혈소판 수치가 95,000으로 확인되었대요. 이 환자를 위한 우선적인 간호중재는, 자, 화학요법 하고 있어요. 백혈병 환자 혈소판 수치가 95,000이면 저하된 거네요. 이때 우선적인 간호중재, 그러면 혈소판 수치가 감소한다는 것은 출혈 위험이 증가한다는 거네요. 그러면 중재는 뭐예요? 출혈 예방 간호 시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우선적인 출혈 예방 간호 여기서 우리가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변비가 심하면 관장하지 말고 직장으로 자약을 삽입한다. 이거 안 되죠. 진통제 아스피린 사용하면 뭐예요? 출혈 더 되죠. 자, 전기 면도기보다 일반 면도기가 아니라 전기 면도기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소변과 대변에서 자멸 확인. 혈뇨라든지 우리가 검은 변을 보는지 꼭 확인해야 되겠죠. 이건 맞네요. 우리가 출혈 증상 확인하는 거. 자, 약물은 구강투여보다 정맥투여. 왜? 정맥투여가 아니라 구강투여야 되죠. 침습적 처치를 우리가 제한한다고 했어요. 왜? 출혈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맞습니다.
자, 8번 문제 들어갈게요. 교통사고로 의식이 없고 우측 발목 부위에 복합골절이 의심되는 환자에게서 우선적인 간호 중재는 무엇인가? 자, 교통사고에서 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복합골절이 의심된대요. 자, 가장 중요한 거, 의식이 없는 거죠. 자,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서 여러분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거 뭐예요? 응급환자 간호죠. 자, 응급환자 간호, 의식 확인, 그 다음에 뭐예요? A, B, C 들어가야 되죠? A, 에어웨이 유지. 에어웨이 뭐예요? 기도 유지죠? 어디 있습니까? 4번입니다. 자, 9번 문제 들어갈게요.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에 근거한 치료의 최우선순위는? 자,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응급환자 간호 나왔네요. 치료의 최우선순위. 그러면 긴급한 환자를 찾아야 되겠네요. 자, 긴급을 요하는 환자는 어떤 환자예요? 위기 또는 생명이 위협한 환자, 기도폐쇄 또는 호흡부전, 즉시 지혈을 요하는 출혈, 쇼크 유발 위험이 있는 손상, 의식불명, 흉통, 다발성 외상이죠. 자, 그거에 해당되는 거 어디에 있습니까? 심한 흉통을 동반한 심근경색이 1번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5번입니다. 10번 문제 들어갈게요. 같은 문제인데 약간 다르죠? 긴급 환자 중증도 분류에 근거한 치료의 최우선순위는? 그러면 긴급 환자 찾는 거네요. 그쵸? 긴급 환자. 자, 아까 긴급 환자 설명드렸죠? 자, 찾아볼게요. 자, 손가락 부분 절단은 뭐예요? 응급에 해당되죠? 호흡곤란은 보이는 환자 뭐예요? 호흡부전, 폐쇄부전, 호흡폐쇄부전 어떻게 해요? 호흡부전, 기도폐쇄, 긴급에 해당되는 거죠. 자, 고열이 있는 어린이 환자 응급으로 들어갔네요. 자, 오심구토 보이는 환자, 단순 오심구토는 비응급에 들어가죠. 자, 심한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 이거는 응급에 해당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긴급에 해당되는 거 어디 있습니까? 2번입니다. 호흡곤란을 보이는 환자. 11번 문제 들어갈게요. 다리 절단 환자가 목발 보행으로 재활을 시작하려고 한다. 목발 보행 시 체중은 어느 부위에 실리도록 교육하는가? 자, 목발 부위 시 체중 어디예요? 손목이죠? 손목과 손바닥이죠? 자, 그래서 손바닥이 정답이 아니라 손목에 힘이 가해서 지지를 손바닥과 같이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손목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목발 사용해서 우리가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체중 부하가 어느 정도 가능하에 대해서 어떤 목발 보행이 가능하냐가 문제로 가끔씩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양아지 체중 부하가 가능한 것은 4점과 2점 보행이 가능하고요. 한쪽 다리가 불안전할 경우는 3점 보행. 자, 그 다음에 체중 부하 불가능할 경우는 우리가 스윙렉법 해가지고 근해 보행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애가 쪽에 체중을 부하 금지하는 것은 목발 마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답은 목발 보이스의 체중은 손목에 실리게 해야 됩니다. 자, 12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건설 현장에서 감전사고로 인해 하지 무릎 아래를 절단한 김 씨에게 담당 간호사가 교육할 내용으로 적절치 않은 거예요. 자, 하지 무릎 절단 환자에게 교육할 내용으로 적절치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절단 환자 수술 후 간호를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겠네요. 자, 절단 환자는 변화된 감각기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환상 지통이 있다라는 거, 이건 점차 소멸된다는 거 여러분 꼭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 절단 부위에 타월이나 베개를 대서 압력을 완화시킨다는 거, 그 다음에 절단지 관리는 따뜻한 물로 부드럽게 씻고 말리고 찬물, 크림, 로션, 알코올 사용 금지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관절의 구축 예방과 운동 증진을 위해서 고관절의 내전 상태 유지하고 조기 기상하고, 그 다음에 하루에 서너 번 보기 취해주고 단단한 매트리스 사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보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2두박근과 3두근 강화 운동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죠.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문제 들어갈게요. 고관절 굴곡 유지 아니죠. 절단 부위에 탄력 분대 적용 맞지요. 환산지통이 정상적이면 설명한다 맞아요. 그리고
일일 서너 시간마다 보기를 유지한다. 서너 3, 4회 이상 유지한다는 거. 서너 시간마다 한 번씩 해주는 거 맞죠? 자, 수술 후 24시간 동안 절단 부위 상승. 왜? 부종 예방하기 위해서 24시간만이에요. 자, 이거는 맞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 적절치 않은 것입니다. 13번 문제 들어갈게요.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3번, 14번 문제 들어갑니다. 70세 여성 김 씨는 최근 사별을 겪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3일 전부터 얼굴과 귀 뒤 통증이 있더니 2일 전부터 왼쪽 안면 근육마비를 경험하여 병원에 내원하였다. 자, 그러면 3일 전부터 얼굴과 귀 뒤 통증이 있고 그 다음에 2일 전부터 왼쪽 안면 근육마비 있대요. 안면 근육마비 어디예요? 제7 뇌신경이죠. 그래서 안면신경마비, 그 다음에 벨스 팔시라고 하죠. 자, 그러면 안면신경마비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 나올 수 있겠네요. 13번 문제. 김 씨의 증상으로 보아 어느 부위 이상이 의심되는가? 어떻게 해요? 제7 뇌신경, 안면신경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4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김 씨에게 제공해야 할 우선적인 간호중재는 무엇인가? 그러면 뭐예요? 우선적 간호중재, 안면, 신경마비, 중재, 간호중재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안면 신경마비 중재 첫 번째는 뭐예요? 염증 및 통증 완화, 그 다음에 안면근육 위축 예방과 그 다음에 각막건조 예방에 대해서 여러분 교육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염증 및 통증 완화하기 위해서 비마약성 진통제, 넌에세이드 진통제 투여하고 그 다음에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것들은 감각 이상이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제한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비된 쪽 얼굴 근육을 위축되는 거 예방하기 위해서 얼굴 마사지 해주고 따뜻한 온수포 해주고 정기적 자극해준다는 거. 그 다음에 이쪽 눈, 마비된 쪽 눈이 감기지 않죠. 그래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고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인공 눈물과 안연고 투여하고 밤에는 안대 착용하고 낮에는 보호 안경 착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음식을 먹을 때 부드러운 음식 제공하고 또 음식은 어느 쪽으로 씹어야 돼요? 환측이 아니라 건축, 마비되지 않은 쪽으로 사용하고 구강 간호 잘 해줘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 여러분 간호로 해줘야 되겠죠. 자, 이걸 가지고 문제 들어갈게요. 자, 마비된 쪽으로 음식 제공하는 게 아니라 마비되지 않은 쪽으로 해야 되죠. 자, 통증 완화를 위해서 온수포 해줘야 되는 거고. 감기지 않은 눈은 인공 눈물을 넣어주고 안대를 가려줍니다.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맞죠? 되도록 차가운 음식이 아니라 뜨겁거나 찬 음식 제공 안 되고요. 식후 구강 간호 시행한다는 맞죠? 자, 마비된 쪽은 마사지 하지 않는다. 자, 마비된 쪽 환측 마사지에서 근육 위축 예방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맞는 거 어디에 있습니까? 3번입니다. 15번 문제 들어갈게요. 제5번 뇌신경 하면 여러분 뭐가 나와요? 3차 신경이고 자, 3차 신경통 문제 나올 수 있겠네요. 자, 제5번 뇌신경 이상을 의심하여 입원 환자를 간호 중이다. 이 환자의 극심한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한 간호 중재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제5번 뇌신경 3차 뇌신경 급시한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한 간호 중재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거예요. 자,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을 섭취해 자극 요구한다. 안 되겠죠. 자, 음식은 침범된 쪽 아니라 마비된 쪽이 아니라 마비되지 않은 쪽으로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마비되지 않은 쪽이에요. 자, 미지근 온도의 물로 목욕할 것을 권유한다. 자, 이건 모르면 물음표 치고 가세요. 자, 찬바람, 외풍에 주의하도록 교육한다. 자, 우리가 차가운 거, 그 다음에 너무 뜨거운 거, 찬 음식, 더운 음식, 먹지 않도록, 그 다음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거는 맞네요. 그쵸? 자, 고칼로리, 고단백 식이를 제공한다. 자, 고칼로리, 고단백 음식을 제공하는데 부드럽고, 씹기 쉬운 음식을 제공한다는 것이죠. 왜? 통증으로 인해서 음식 섭취를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이건 맞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XX 두 개 보아야 되겠네요.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침범 음식은 침범되지 않은 쪽으로 씹도록 교육한다. 자, 침범된 쪽이 아니라 침범되지 않은 쪽으로 교육한다. 이거는 맞네요. 그럼 우리가 잘못 보고 넘어갔네요. 자, 그 다음에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을 섭취하도록 자극 유도한다. 이건 확실히 틀린 거네요. 그쵸? 자, 미지근한 온도의 물로 목욕할 것을 권유한다. 자, 그러면 온수포 역할을 하겠네요. 그러면 근육을 이완시켜서 통증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겠네요. 그럼 이것도 맞네요. 자, 그럼 틀린 건, 정확하게 틀린 건 어떻게 해요?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의 섭취, 자극 유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5번의 답은 1번입니다. 16번 문제 들어갈게요. 60세 여성 환자가 입이 비뚤어지고 눈이 잘 감기지 않으면서 혀의 전면 3분의 2 미각이 감소했대. 손상이 의심되는 뇌신경은, 자, 입이 비뚤어지고 눈이 잘 감기지 않으면서 혀 전면 3분의 2 미각 감소. 그러면 제7 뇌신경이네요. 여기만 나오면 바로 알아야 되겠죠? 제7 뇌신경이면 뭐예요? 안면신경이네요. 안면신경 마비를 우리가 물어보는 거네요.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제7 뇌신경 3번입니다. 17번 문제 들어갈게요. 알츠하이머 환자의 가족 중재로 옳은 것은? 자, 알츠하이머 뇌신경 장애 나왔네요. 여기는 어디에서도 접목돼요? 정신간호에서도 접목이 되죠? 자, 그러면 뇌신경 장애인 알츠하이머 가족 중재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알츠하이머 가족 중재는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해도 비판하거나 교정하지 않도록 해야 되죠. 왜? 이분은 뭐예요? 전짐적으로 우리가 기억 능력 상실이 오는 장애죠. 자, 그래서 인지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체계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과다한 자극을 금지하고, 그다음에 자주 사용하는 물건을 제자리에 둠으로써 일관성을 제공해야 되죠. 자, 그리고 스스로 ADL을 할 수 있는 독립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옷 입기나 가사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격려해 줘야 되고, 기억 훈련은 뭐예요? 과거 기억은 온전한데 어떻게 해요? 최근 기억이 굉장히 감소되는 것이 특징적이죠. 자, 그래서 과거 경험을 이용한 적절한 회상요법을 통해서 기억 훈련을 시키고, 환자가 기억을 잃거나 혼란스러우면 불안해하죠. 그래서 함께 있어주면서 불안을 감소시켜줘야 되고, 그다음에 배변과 배뇨에 대한 감각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절한 수분 섭취고, 일정한 시간에 화장실을 가게 함으로써 배뇨를 조절해주고, 그 다음에 본인이 기억이 없어서 배회하는 경우가 많겠죠. 자, 그래서 배회 시에 환자를 잃어버리지 않게 이름표 착용한다는 거 꼭 머릿속에 가지고 문제 들어갈게요. 과업을 단순하게 하여 직접 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건 맞죠. 안정화도 혼자 방에 두면 더 불안해하니까 안 되겠죠. 자, 혼돈을 유발하는 달력이나 시계를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비치한다. 이건 아니죠.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거 매일매일 달력으로 연습시켜줘야 되죠. 자, 그리고 혼돈을 예방하기 위해서 반복적 설명 금한다. 혼돈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니라 기억력이 없어서 불안해함으로 어떻게 해요? 잘 못 알아들었을 때는 천천히 반복적으로 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벽에 그림이나 장식을 새롭게 해서 자극을 주면 혼란을 더 가중시키기 때문에 안 되죠. 자, 그럼 담는 것인가? 과업을 단순하게 직접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1번이 맞습니다. 18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혼란하고 불안정한 상태에 보이는 환자로 최근 치매 검사를 위해 입원 중이다. 이 환자를 위해 간호사가 제공할 수 있는 우선적인 간호중재는 무엇인가? 자, 치매 검사 입원 중 간호사 제공 우선적인 간호중재. 그러면 인지기능 장애 환자 우리가 중재에 대해서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알츠하이머 중재하고 같겠네요. 문제 들어갈게요. 혼란으로 인한 배회의 위험이 있으므로 억제대 적용한다. 억제대 적용하면 더 불안을 증가시켜서 환자가 공격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 2번 낙상 위험이 있으므로 난간을 올려주며, 여기까지는 맞네요. 그렇죠? 절대 안정은 아니죠. 환자가 일상생활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겠죠. 자, 3번 시간 장소에 대한 언급은 혼란을 가중시키므로 자주 묻지 않는다. 아니에요. 현실감 인지시켜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거 매일 아침마다 교육시키죠. 자, 가장 최근에 일어난 최근의 일이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한다. 과거 회상기법 사용하라고 그랬어요.
자, 5번 액자, 장식물 등을 피하고 단조롭고 일관된 환경 제공한다. 자, 이거는 뭐예요? 안전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8번에 치매 환자, 인지 기능 장애 중재의 우선적인 간호 중재는 뭐예요? 안전한 환경 제공이죠. 그래서 액자, 장식물 등을 피하고 단조롭고 일관된 환경을 제공한다. 5번이 맞습니다. 19번 문제 들어갈게요.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번 문제까지 하네요. 자, 58세 남자 환자로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김 씨는 벽돌을 나르던 중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주저앉아 일어서지 못하는 상태로 응급실을 통해 내원하였다. 간호사는 김 씨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왼쪽 다리를 들어올리라고 하자 심한 통증을 호소했다. 자, 키워드 찾아볼게요. 자,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던 중 허리에 통증을 느껴서 주저앉았대요. 자, 그리고 왼쪽 다리를 들어 올리라고 할 때 심한 통증할 때 그러면 SLR 하지 직거상 검사에서 양성 나왔네요. 자, 김 씨에게 내릴 수 있는 진단으로 적절한 거 뭐예요? 요추간판 탈출증이죠. 자, 하지 직거상 검사는 뭐예요? 추간판 탈출증 검사 대표적인 검사죠. 꼭 A = B로 알으셔야 됩니다. 20번 문제 들어갈게요.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김 씨에게 제공해야 할 우선적인 간호중재는 자, 여기서 심한 통증 그 다음에 김 씨 제공해야 되는데 급성 통증이죠. 그래서 통증 간호 중에서도 급성 통증 중재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급성 통증은 48시간 이내의 72시간 이내에 통증 조절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환자가 그 통증을 유발하는 것들을 제거해주고 안정을 시켜주는 것이 그 급선수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급성 통증에는 온수포보다는 냉수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안정시키고, 그 다음 환부를 고정시키고, 그 다음 환부를 올림으로써 우리가 부종과 통증을 감소하는 활동들을 해줘야 되겠죠. 이걸 기본적으로 갖고 들어갈게요. 자, 첫 48시간은 온수포가 아니라 냉수포 찜질해줘야 되고, 근력 강화 운동이 아니라 안정시켜줘야 되죠. 자, 체위병건 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침상이 삼각 손잡이를 이용하게 한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어디서 나와야 돼요? 우리가 견인 환자 할 때 나와야 되죠. 견인 환자 할 때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해당 없어요. 자, 급성기 동안 허리 보호대 콜셋을 착용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착용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환부를 보호해주고 고정시켜주죠. 자,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 무릎 아래 낮은 베개를 두어 쿠션을 받쳐준다. 그러면 허리 통증을 감소시켜주는 활동을 하겠네요. 신체선을 유지해 주어서.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맞습니다. 자, 21번 문제에 들어갈게요. 다음 중 추간판 탈출증 검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아까 바로 나왔죠? SLR 검사, 하지 직거상 검사입니다. 하지 직거상 검사 SLR 테스트입니다. 22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요통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간호사가 평상시 활동으로 권장할 만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요통 환자의 평상시 활동으로 권장할 만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 활동으로 요통 중재 활동 뭐가 있어요? 단단한 매트리스 사용하고 의자를 비스듬히 앉거나 낮은 소파 앉거나 하는 것은 피해야 되고 허리는 꼿꼿이 펴고 앉아야 되고 장시간 서 있거나 앉는 거 피하고 한쪽 끝에서 침대에서 일어날 때는 뭐예요? 굴러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장시간 서 있거나 서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한쪽 발을 올렸다 내림으로써 우리가 체중 부하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주의할 것, 물건을 들 때는 신체 역학 원리를 이용하고 허리를 굽히지 않고 몸을 비트지 않는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허리 근육 강화 운동하고 굽이 낮은 신발을 착용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요통 중재의 교육 내용들이죠. 자, 이거 가지고 들어갈게요. 자, 의자에 앉을 때는 발바닥이 닿지 않도록 한다. 발바닥 단층 붕 떠서 어떻게 해요? 척추 통증 요통을 더 유발하겠죠. 자, 그래서 발바닥이 바닥에 닿게 해줘야 됩니다. 자, 누울 때는 허리 밑에 베개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무릎 밑에죠. 자, 무릎 밑에 베개를 누워서 뭐예요? 허리를 편안하고 통증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겠죠. 자, 장시간 서 있을 때는 한쪽 발을 발판에 올려내서 교차로 올려놓기 위해서 체중 부하니까 허리에
압력이 가해지는 것을 감소시켜줘야 되겠죠? 이건 맞네요. 자,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자세를 취해준다 하면은 뭐예요? 허리에 무리가 가니까 안 되죠? 자, 볼링과 같은 척추를 확장시키는 운동을 한다. 볼링 같은 건 뭐예요? 비틀기를 잘하죠? 자, 그러면 뭐예요? 요통을 유발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장시간 서 있을 때는 한쪽 발을 발판에 올려놓는데 교대로 올려놓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3번 문제 들어갈게요. 80세 여성 노인은 오랫동안 관절염을 앓아오다 최근 고관절 인공 치환술을 받았다. 이 환자 퇴원교육 시 강조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고관절 치환술 환자 우리가 뭐예요? 고관절 탈구 예방하는 활동들로 어떻게 해요? 외전과 외회전 유지하고 내전 금지라는 거 여러분 알고 가셔야 되겠죠? 자, 퇴원치 교육 강조하는 거 들어갈게요. 자, 수술 부위 상승시킨다. 이거는 아니죠. 자, 등장성 운동 격려가 아니라 등 척성 운동이죠. 처음에는. 자, 외전 25에서 40도 유지한다. 외전, 외회전 유지 맞죠? 자, 계단 오르기 운동을 권장한다. 자, 6주 이상은 뭐예요? 계단 오르기 이런 것들은 뭐예요? 고관절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습니다. 자, 고관절 굴곡, 신전, 내전 운동 다 안 되죠. 자, 그럼 답 바로 나오네요. 3번. 24번 문제 들어갈게요. 고관절 치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후 다리를 외전시키는 이유를 물었다. 올바른 대답은 무엇인가? 자, 다리 외전 고관절 치환술 환자 다리를 외전시키는 이유 궁극적 목표 뭐예요? 고관절 탈구 및 관절 굴곡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는 A 꼴 B로 외워서 점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25번 문제 들어갈까요? TA로 자, 교통사고로 오른쪽 무릎 아래 석고붕대를 적용한 환자에게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 가장 우선적인 간호중재는 자, 석고붕대 적용 환자의 간호중재를 봐야 되는 거네요. 자, 박스 안의 내용 볼게요. 다리에 감각이 없어요. 감각 이상 나왔네요. 자, 오른쪽 족배동맥을 촉지하더니 맥박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자, 맥박 소실. 자, 오른쪽 발 감각의 촉지의 냉감. 감각 이상. 감각이 없다라는 거는 마비들 뜻하기도 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마비, 맥박 소실, 감각 이상, 청색증, 그 다음에 통증. 이거 어디예요? 우리가 석고붕대 환자의 OP 증상, 특징적인 증상이죠. 자, 이 증상이 나타나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 A 꼴 B는 C이다. 바로 나와야 되죠. 자, 뭐예요? 석고붕대 절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활동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의사한테 즉시 보고하고 석고붕대 절단한다. 바로 나와야 됩니다. 26번 문제 들어갈게요. 다나지 석고붕대를 한 환자가 다 마르기 전에 퇴원하게 되었다. 이때 담당 간호사의 교육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석고붕대 간호인데 다 마르기 전에 퇴원했대요. 교육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석고붕대 건조는 서서히 건조하시는데 보통 24에서 72시간 정도 천천히 서서히 건조시켜야 된다고 했죠. 근데 마르기 전에 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교육시켜줘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석고붕대 우리가 건조할 고정시키는 방법에서 어떻게 해요? 석고붕대를 적용하고 나서는 24에서 72시간 동안 우리가 베개 위에 올려놓고 서서히 건조시키고 히터나 드라이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신경손상의 증상들, 아까 OP 증상, 석고붕대 OP 증상 확인해 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피부간호, 석고붕대 환자는 피부간호 해줘야 되는데 소양감을 조절해주는 활동을 해야 되지만 환자들한테 주의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옷걸이나 자나 연필로 긁지 않도록 해야 되고 파우더 사용 금지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이 머릿속에 가지고 문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옷걸이 등 뾰족한 부위로 석고붕대 아래를 긁으면 뭐예요? 피부가 손상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감염 예방이 되겠죠. 자, 감염이 발생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안 됩니다. 자, 경미한 무감각 전임 증상, 흔한 증상
증상이므로 관찰하도록 한다. 흔한 증상이 아니라 속고붕대 오피 증상이니까 바로 확인해서 어떻게 해요? 이럴 경우에는 의사한테 보고하고 속고붕대를 제거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관찰해야 되겠죠. 자, 속고붕대의 표면에 낙서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은 허용한다. 이거는 물음표하고 갈게요. 드라이기 히터를 사용한 건조하러 둔다.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자, 속고붕대를 한 다리를 아래로 가게 하고 마를 때까지 의자에 앉아 있도록 한다. 안 되네요. 왜? 의자에 앉아 있지 말고 어떻게 해요? 베개 위에 올려놓고 서서히 건조시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나마 맞는 거 어디 있어요? 그림을 그리는 거는 크게 속고붕대 한제 크게 문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중 견인을 적용하고 있는 환자에게 제공해야 할 간호중재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우리가 문제에서는 견인을 적용하는 환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 답안 내용을 보면 골격견인에 대한 내용이라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골격견인을 써놨습니다. 자, 그 견인 환자에게 제공하는 간호중재로 우리가 옳지 않은 것 찾으면 됩니다. 자, 골격견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뼈에 핀을 박아서 교정을 해주는 것을 골격견인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골격견인 가장 중요한 거는 올바른 견인력을 유지하고 감염 예방하고 신체 선연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근육과 관절의 구축과 근육량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근력 강화하기 위해서 등척성 운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피부 우리가 핀을 박아놓은 부위에 감염 예방과 그 다음에 욕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피부 간호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 꼭 기억하시고 문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1번 핀 삽입 부위의 감염 여부나 피부로 인한 피부 자극을 관찰한다. 이거는 맞지요. 자, 뼈의 돌출 부위 압박이나 욕창이 없는지 사정한다. 이것도 맞죠. 자, 통증이 있는 초기에는 운동을 제한한다. 아니죠. 등척성 운동 우리가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순환, 운동, 감각 기능을 주기적으로 사용한다. 우리가 CMS 사정해야 되는 게 맞지요. 피부 견인보다 장치가 복잡하여 불안해할 수 있으므로 심리적 간호를 제공한다. 맞지요? 자, 그럼 틀린 거 어디 있어요? 3번. 초기에도 운동을 제한하지 않고 등장성 운동이 아니라 등척성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맞습니다. 28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청력 검사 방법인 웨버 테스트와 린네 테스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문제 들어갈게요. 자, 웨버 테스트는 정상기에서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면 전도성 난청이다. 자, 전도성 난청의 특징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매일 나와서 여러분 이제는 귀에 딱지 들어갔을 것 같아요. 자, 웨버 테스트에서는 환축귀에서 더 잘 들리죠? 자, 그 다음에 린네 테스트에서는 어떻게 해요? 골전도가 공기전도보다 더 오래 들리는 게 전도성 난청의 특징이죠. 자, 그러고 감각신경적 난청은 전도성 난청 반대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정상기에서 크게 들리는 건 아니죠. 자, 웨버 테스트는 양측 청력 손실을 검사하는데 유용한 검사가 아니라 뭐예요? 1측이죠. 1측 청력 손상을 검사하는 검사예요. 자, 웨버 테스트는 골 전도가 공기 전도보다 더 길게 들이며 음성이 아니라 양성이죠. 자, 그리고 린네 테스트는 공기 전도가 골 전도보다 길게 들이는 것이 정상이다. 이건 맞습니다. 자, 공기 전도가 골 전도보다 더 길게 들리는 건 중이염을 의심하는 거 아니죠. 그럼 어떤 거 음식이 있어요? 감각신경성 난청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옳은 것은 4번 린네 테스트에서 공기전도가 골전도보다 길게 들리는 건 정상이다가 맞습니다.
29번 문제 들어갈게요. 대상포진에 대한 설명과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피부 간호 나왔네요. 피부계 감각계 중에서도. 자, 대상포진 설명과 다른 하나는 다 대상포진이라는 거 여러분 알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뭐예요? 자, 수두 바이러스에 의해서 오는 것이 대상포진이죠. 대상포진은 뭐예요? 우리가 수포성 발진이 특징이죠. 그래서 일치성, 비대칭성, 염증성 특징으로 뭐예요? 수로를 따라 다다다다다 올라오죠. 자, 특징은 올라오면서 가려움증을 유발하고 급싱한 통증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환자의 치료할 때는 뭐 사용해요? 항바이러스 제제인 아시클로보 사용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대상포진은 수포가 신경로를 따라 발생한다. 맞네요.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였을 때 발현하죠. 자, 극심한 통증 동반하기 때문에 통증 조절을 위해서 병원에 입원합니다. 자, 병변은 주로 일측성, 비대칭성으로 나타나죠. 이것도 맞네요. 자, 수도에 이완된 가거력이 있는 아이가 아니라 어른에게 호발하죠. 자, 그래서 틀린 것은 5번입니다. 30번 문제 들어갈게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연필로 장난을 치다가 눈에 창상을 입어 보건실에 왔다. 이때 해야 할 간호중재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눈에 창상을 입었대요. 그럼 응급간호에 들어가고 우리가 감각계 간호에 들어가겠네요. 자, 그러면 눈에 창상을 입었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안구 보호예요. 그리고 바로 병원에 가야 되는 활동들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학교에서 했을 때는 뭐예요? 바로 119에 연락해 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창상을 입은 곳은 종이컵이나 플라스틱으로 덮어서 어떻게 해요? 눈을 보호해 줘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눈에 찌른 물건 함부로 제거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거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환자가 이쪽으로 창상을 입은 쪽뿐만 아니라 다른 쪽도 안대를 적용함으로써 우리가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다른 2차적인 손상을 예방해 줘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자, 근데 창상을 입은 쪽에 출혈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눈을 압박하면 어떻게 돼요? 눈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 응급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눈을 다쳤다는 것은 그야말로 응급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눈의 부위를 예방하고 바로 가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눈에 대한 상처는요, 우리가 출혈이 있다 하더라도 압박에 의한 지혈은 시키지 않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맞습니다. 31번 문제 들어갈게요. 60세 남성이 가슴이 쥐어짜는 흉통을 호소하며 내어나왔다. 흉통의 양상과 심전도 결과를 종합하여 불안전성 협심증을 진단하게 되었다. 이 남성에게 볼 수 있는 특징은 자, 가슴을 쥐었다는 듯한 흉통으로 불안전성 협심증이 나타났대요. 그럼 불안전성 협심증의 특징적인 증상 여러분 가지고 가셔야 되겠네요. 자, 어떤 거예요? 10분 이상 지속되는 통증 유발하죠. 그 다음에 휴식 시에도 호전이 없어요. 그쵸? 그 다음에 NTG, 니트로글리세린의 효과, 협심증에는 특효약이 니트로글리세린인데 불안전성 협심증은 니트로글리세린 효과가 없죠. 자, 그리고 EKG상, ECG상 ST 분절이 상승되죠. 자, 이거는 특징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외워서 점수 가져가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특징적인 증상 어디 나와 있어요? 자, 심전도에서 ST 분절 상승되는 거 맞죠? 그리고 안정을 취해도 지속되는 흉통이 있는 거 이것도 맞죠? 10분 이상 흉통되니까. 그래서 2번하고 5번이 맞아요. 점수가. 예? 32번 문제 들어갈게요. 흉통으로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대상자가 내일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할 예정이다. 간호사의 교육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관상동맥 조영술 한대요. 내일요. 자, 그러면 관상동맥 조영술 수술 전 간호를
시행 검사 전 간호를 해줘야 되겠네요. 자, 간호사의 교육 내용이 적절치 않은 거. 자, 관상동맥 조영술이면 조영제 사용하겠네요. 그래서 알레르기 여부 확인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미드나잇 MPO 해줘야 되겠죠? 맞네요. 자, 그 다음에 수술 후에 주의할 점에 대한 간호들도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조영제 하고 나서는 조영제 배출을 우리가 빠르게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수분 섭취를 권장해 줘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조영제 부작용에 대해서 환자한테 설명해 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조영제 투여 시 기침, 빈매, 안면 혼조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면 설명하는 거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시술 후 다리를 곧게 편 채로 침상 안정할 것임을 설명한다. 자, 다리에 할지 팔에 할지는 모르는데, 자, 시술 후에 침상 안정하는 건 맞죠? 근데 여기서는 다리 했나 봐요. 그러면 이것도 맞네요. 그러면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요? 라고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조영제 부작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조영제 불안정은 뭐예요? 기침이 아니라 심계항진이죠. 아니. 기침과 심계항진, 그 다음에 화끈거리는 느낌이죠. 빈맥이 아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조영제 투여 시 부작용은 여러분 꼭 조영제 퍼미션 받을 때 우리가 여러분이 설명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의사가 먼저 설명을 하더라도 보호자는 환자가 다시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영제 투여 시 부작용, 심계항진, 덕거나 화끈거리는 느낌, 기침이라는 거 이거는 정상적으로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얘기해주고,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부작용이기 때문에 바로 부작용에 대한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처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을 땐 바로 우리한테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 그 수술 전 교육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조영제 투여 시 부작용, 심계항진, 덥거나 화끈거리는 느낌, 기침이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거 교육하시고 조영제 시술 시에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면 바로 얘기해 주세요라고 교육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맞겠죠. 33번 문제 들어갈게요. 우측 대퇴동맥을 통한 간상동맥 조영수로 스텐트 삽입을 받은 환자의 간호중재는, 자, 스텐트 삽입 환자에 대한 간호중재죠. 자, 스텐트 삽입할 때에는 우리가 뭐예요? 조영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영제 배출할 수 있는 간호 해주고, 그 다음에 동맥 조영술 후 간호도 같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동맥 조영술인데 스텐트 삽입했을 때 주의해야 될 점, DVT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심부정맥 혈전증 예방 간호도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들어갈게요. 수분 섭취 제한이 아니라, 자, 수분 섭취 격려해서 조영제 배출해줘야 되겠죠. 자, 자해나 반자해를 취해주는 게 아니라 관상동맥 조영술 하고 나서 4에서 6시간 동안은 시술 부위를 바로 편채로 우리가 침상 안정 취해줘야 되죠. 자해 반자해 아니에요. 자, 우측 무릎 아래 베개를 대어준다. 이건 아니죠. 자, 양쪽 족대 동맥에서 맥박을 확인한다. 왜 우리가 맥박 확인해요? DVT, 혈전증으로 인한 폐쇄 증상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양쪽 맥박 확인하죠. 자, 그 다음에 합병증 예방하기 위해서 시술 직후 조기 이상 아니라 4에서 6시간 동안 침상 안정 해줘야 된다고 아까 얘기했어요. 자, 그럼 맞는 건 뭐예요? DVT 예방하기 위해 양쪽 족배동맥 맥박을 확인한다. 4번이 맞겠죠? 34번 문제 들어갈게요. 협심증 진단을 받은 65세 환자에게 니트로글리세린 투약에 대하여 교육할 예정이다. 교육해야 할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협심증 환자의 니트로글리세린 투약에 대한 교육이에요. 자, 가장 적절한 거 알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니트로글리세린은
중재에 대한 것들 여러분 알아야 되겠네요. 자, 니트로글리센이라는 것은 심근의 산소 요구량을 감소시켜서 전부와 후부하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심근의 혈류를 증가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자, 투약은 혀 밑에 서브링겔 혀 밑에 넣어서 다 녹을 때까지 익어야 되죠. 이때 자결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정상적인 증상이니까 괜찮다라고 말씀드려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협심증이 있을 때 니트로글리세린은 5분마다 3회 투여 후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바로 응급실로 와야 되고, 발기부전약과 병용을 금지하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니트로글리세린은 우리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다이너마이트의 원료이기도 해요. 니트로글리센이. 그래서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햇빛을 차단하는 갈색병에 보관하게 되고, 약물의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6개월마다 한 번씩 약물을 새로 처방받기를 권고하고 있죠. 이 내용은 머릿속에 가지고 문제 풀으셔야 됩니다. 자, 흉통이 있을 때 5분 강형으로 3회 투여하고 효과가 없으면 의사 찾아가야죠. 3회. 자, 설아투여시 찌릿한 느낌이 있을 수 있다. 자결감 정상이니까 있다고 설명해줘야 되는 건 맞네요. 자, 약물이 어두운 병에 담아 밀봉하고, 이건 맞는데 유효기간 6개월 권고하고 있죠. 약물 기전은 교감신경 차단대로 심근의 산소 공급을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증가시키기 위한 거죠. 자, 투여 후 홍조, 오신, 구토, 두통 등이 나타나면 의사에게 즉시 알린다. 이거는 부작용이기 때문에 바로 알려야 되겠죠. 근데 투여 후에 홍조, 오신, 구토, 두통 등이 나타나면 즉시하게 알린다 하는데, 우리가 니트로글리세린의 특징적인 것은 자결감이라고 그랬어요. 부작용을 보고하는 거는 맞아요. 그쵸? 근데 니트로글리세린의 부작용은 뭐예요? 우리가 자결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것은 뭐예요? 2번. 자결감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건 특별하게 문제되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 맞아야 되죠. 오신, 구토, 두통은 우리가 니트로글리세린의 부작용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맞습니다. 마지막 35번 문제 들어갈게요. 심근경색증을 진단할 수 있는 심전도상의 주요한 변화는 무엇인가? 자, 심전도상의 변화는 여러분 외워서 점수 가져가셔야 돼요. 심근경색 환자가 ECG 변화는 초기에는 T파가 역정되지만 급성기, 즉 신경경색증이 나타나서 증상이 보일 때는 뭐예요? ST 분절이 상승한다는 거.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최종 모의고사 첫 번째 문제 35문제 마지막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최종 모의고사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풀지 않았던 거, 주의해야 될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주의 깊게 더 봤습니다. 여러분, 주의해야 되는 내용들 여러분 한 번씩 더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외워서 A 꼴 B, A, B, C 이렇게 외워서 가져갈 수 있는 문제는 머릿속에 넣어서 가지고 가셔가지고 점수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35번 문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